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12금전표입니다. 원제 역시 12금전표이고요. 영어명은 12 Deadly Coins. 1969년 서중갱 감독 작품으로 나열, 경리, 전풍, 박면, 그리고 한국 배우인 함영중이 출연합니다. 12개의 금전표를 동시에 날리는 고수, 안편표국의 국주인 유검평의 아들 유화는 사매인 류청을 사랑하지만 정작 그녀는 무공이 높지만 늘 겸손한 사형 교무를 연모합니다. 하지만 교무는 자신의 신분이 비천하다며 그녀를 피하지요. 어느 날 유화는 류청과 함께 관부의 자금 20만 냥을 호송하는 임무를 띠고 출발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 교무는 홀로 그를 도우러 가죠. 일행이 범공제에 접어들자 호송금을 탈취하려는 흑의 복면인들이 나타나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무가 나서서 우두머리로 보이는 여인을 막지만 차마 모든 수를 쓸 수 없어 칼을 거둡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 흑의인을 지휘하는 인물을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일행이 언덕 아래에서 보니 교무는 노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산적을 지휘하던 여인 원오경은 유화에게 표국의 깃발을 짓밟고 침을 뱉으면 곱게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유화가 금전표를 던지지만 아직 미숙한 때문인지 원오경은 쉽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거꾸로 암기를 던져 류청과 유화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그녀는 안평표국의 문을 닫으라고 전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돈이 실린 마차를 몰고 떠나죠. 교무는 그녀가 모는 마차에 몰래 숨어들어 적의 속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교무가 인사를 했던 노인은 도적대의 두목이었지만 너무 무공이 높아 교무는 몇 탑을 넘기지 못하고 도망을 쳤죠. 그리고 마차에 숨어든 겁니다. 그런데 적들은 마차에 바퀴 자국까지 지우며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교무의 존재를 눈치챈 원오경이 은밀히 살고 싶으면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고집을 피우고 본거지까지 따라옵니다. 산채에 다다른 도적대, 교무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격전을 치르지만 결국 잡히고 맙니다. 산적 두목은 수양딸인 원오경을 시켜 그를 회유하려 합니다. 내 스승인 유검평의 목을 잘라오면 은 10,000냥을 주겠다. 교무가 거절하자 그러면 표국의 문을 닫으라고 서한을 보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거절합니다. 교무는 손발이 묶인 채 말에 매달려 끌려가는 모진 고문을 당하지만 이를 보다 못한 원오경이 표창을 던져 줄을 끊어 그를 구합니다. 원오경은 원수는 유검평이지 그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내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하고 양부에게 애원을 하지만 좋다, 너희 둘을 맺어주마 라며 둘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물을 채우도록 합니다. 곧 수장될 위기에 처한 두 사람.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한편 교무가 배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 아들과 제자가 돌아와 보고를 하자 유검평은 자신이 직접 나설 채비를 합니다. 그때 군부가 출동해서 관금을 잃었으니 내게도 죄가 있다면서 유검평의 부인을 옥에 가두고 한 달 안에 돈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길을 가던 유검평 일행은
뜨내기 산적에게 약탈당하는 가족을 구하면서 그들로부터 수상한 흑의인들이 가마에서 온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다시 산채에 함께 묶여 수장당할 위기에 처한 교무와 원호경을 두목의 신복인 사몽, 즉 적발웅, 장비웅, 옥면웅 중이 괴롭히러 옵니다. 그런데 포성을 푼 두 사람이 함정에서 뛰쳐나와 싸움이 벌어집니다. 고투 중에 원호경은 잡히지만 교무는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사몽이 뒤를 쫓으려 하자 저 녀석이 가서 유견평을 데려올 테니 쫓을 필요 없다고 하죠. 산채를 빠져나온 교무는 길에서 삼해 류청을 만나 사부에게로 갑니다. 유화가 배신자, 적의 여두목을 살려주고 그들의 순애에게 절까지 했다고 하자 교무는 여인이기에 모진수를 쓸 수 없었고 적의 두목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둑의 소굴은 은밀한 곳에 있으니 자신이 안내해야 한다며 앞을 섭니다. 그러자 유아는 함정일지도 모른다며 윽박지르죠. 이에 교무는 스스로 왼손목을 잘라 결백을 증명합니다. 그의 행동에 사부도 의심을 풀고 교무의 안내를 받아 산채로 향합니다. 산채에서 사몽은 평소에 마음을 두고 있던 원호경을 겁간하려다가 양부인 두목에게 들켜 혼이 나는데 유건평이 나타납니다. 돈을 잘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유건평과 맞서는 두목. 그를 본 유건평은 경악합니다. 산적 두목인 원승열은 20년 전 헤어졌던 자신의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승열은 사부가 금전포의 비수를 자신이 아닌 사제 유건평에게 전했고 또한 사매이기도 한 딸과 결혼을 시켰기에 원망을 품고 금전표 비수를 훔치려다가 왼눈을 잃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하는 동안 교무는 산채 안으로 들어가 사몽과 수하들을 물리치고 원호경을 구출합니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맹렬한 폭우 속에서 원숭열과 유건평은 서로의 비기인 금전표를 발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왼손만으로도 12개의 암기를 던지는 원숭열의 솜씨를 미리 보았던 교무는 몸을 던져 사부를 구합니다. 놀라는 원숭열, 그 틈을 타서 유화가 뒤에서 금전표를 던져 원숭열을 맞춥니다. 분노한 유건평은 아들 유화에게 금전표를 던져 쓰러뜨립니다. 중상을 입은 원승열은 내가 무공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사제는 스승을 대신해서 몸을 던지는 훌륭한 제자를 키웠으니 결국 내가 진 것이네. 금전표 비술도 보았고 20년 전의 원한도 끝났네. 돈은 지하실에 있으니 찾아가게. 결국 원숭열도 유화도 교무도 모두 숨을 거둡니다. 원호경은 정인을 애도하며 검은 옷을 입고 돈을 찾아 떠나는 유건평의 마차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1970년대에) 최인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반전 사상을 좀 담은 청춘 영화 바보들의 행진을 만들었던 고 하길종 감독의 동생 미남 배우인 함영중이 홍콩으로 건너가서 출연한 작품입니다. 민국 이후인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활동한 북파무협소설의 대표 작가인 배구의 동명소설이 원한이죠. 천풍과 박면 둘 다 무술에 능한 배우는 아니지만 절정고수로 분하여 열연을 합니다. 액션보다는 원한과 의리 그리고 비극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